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5일 목요일이고요. 자, 지수가 거의 완전 미친 상태죠. 지금 코스닥 지수부터 해서 코스피 지수 어저께 엄청난 장대 음봉 뽑더니만 오늘은 또 상승 장악형의 양봉이 나왔어요. 사실 이런 장세에서는 우리가 그냥 심장 부여잡고 존버하는 것이 결국엔 승자라는 게 단 이틀 만에 검증이 된 부분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저께 손절하신 분도 계셨을 테고, 혹은 그래도 어저께 잘 버티셔가지고 손실을 만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첫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선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해야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맞는 추천주들을 몇 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재료나 뉴스 이런 것들보다는 차트 기반의 타점을 잡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 분석을 좋아하고 이런 차트 분석하는 걸 통해서 내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용한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 매매라는 건 재료 매매라든지 뉴스 매매 얘들보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자, 우선적으로 재료 매매라는 건요, 어떠한 뉴스 이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걸 보고 나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패턴, 어떠한 모양의 그림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거기에 딱 부합이 됐을 때 우리는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내 예상대로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뉴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종목에 어떠한 재료, 어떠한 뉴스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선취매를 할 수 있고 저점에서 매수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들이 뉴스 나오고 나서 따라 붙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란 게 좀 더 매력 있고, 이걸 좀 더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재료나 뉴스 좋죠. 이런 것들도 보긴 보지만 차트 기반의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정말 다른 신세계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아, 나 차트 매매 너무 어려워.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보통 차트 분석 그냥 과거 차트 갖다 다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사실상 실전 매매에서 잘 맞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차트 분석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에서 그리고 마지막 쏘기 직전에 우리는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매수한 이후에 급등이 터지면서 뉴스가 터지는 그런 엄청난 그냥 미래를 예언하고 미리 들어가는 그런 신기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겪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실 때요, 기본적으로 놓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일봉 매매만 한다. 나는 분봉 매매만 한다. 혹은 주봉 매매를 한다. 이렇게 그냥 아예 선을 그어놓고 매매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부터가 잘못되신 거예요. 내가 어떤 매매, 어떤 종목 선정, 어떤 종목 분석을 함에 있어서 내가 매수 타점을 어디에 잡을지에 대해서는 내가 일봉 매매를 하던 분봉 매매를 하던 이런 거는 별개로 일단 숲을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흐름이 이제 상승 추세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혹은 더 추가적인 상승 여유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려면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더 올라가게 생겼는데? 라고 생각이 됐을 때 좀 더 가깝게 보는 주봉 차트라든지 일봉 차트, 혹은 당해치기로 가면은 분봉 차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본인이 선호하는 그런 차트에서 타점을 잡아야 하는 게 정석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월봉 차트, 즉 숲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아,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먼저 그렇게 생각이 드시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월봉 차트를 보는데 당장 내일 뭐가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잘 들어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 적산병, 흑산병 이런 캔들 유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적산병은 뭐예요? 양봉이 이렇게 3개가 딱 나왔을 때 보통 이제 적산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주가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거래량 없이 이렇게 움직인 경우 빼고 급등을 해서 이렇게 땅땅땅 치면요,
보통 3개의 양봉, 적산병이 출현했을 때 이 구간은 단기적인 고점이든 최고점이 되든 여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일단 조정이 나온다라는 건데 그 조정이 나온 이후에 세력들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혹은 이제 시세 끝내고 털고 나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느냐? 자, 이렇게 적산병이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이 3개의 양봉, 즉 월봉에서는 3개월이겠죠? 3개월 동안 계속 상승 추세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3개월 동안, 장기간 동안 세력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매집 또한 탄탄하게 되어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세력들이 보통 그렇게 3개월만 하고 끝내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 이렇게 적산병이 나왔을 때 보통 이런 애들은요, 세력들이 쌍바닥을 딛고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그 다음 파동을 만드는 게 수순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시세를 끝내고 세력들이 나간 건지 혹은 눌림을 줬다가 올라가는 건지 그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대응해야 될 곳은 이렇게 적산병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정고점을 돌파할 때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단편적인 예로 지금 한미반도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미반도체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쵸?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주가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바닥에서 깊은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큰 산이에요. 그쵸? 큰 산이고 이런 바닥에서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연속적으로 양봉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건 여러분들 3개월 동안 지금 세력들이 계속 상승 흐름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 양봉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더라. 그럼 여기에서 사실 여기까지만 딱 지켜봤을 때 얘가 이제 시세를 끝내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다음 파동을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세력이 작업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응해야 될 곳, 그런 곳은 뭐냐? 이 적산병이 나온 이후에 이 정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이때가 우리한테는 최고의 매수 자리, 가장 빠르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가 언제냐? 이렇게 큰 산 한번 그린 다음에 이 바닥권에서 이제 적산병이 출현했을 때 이때가 지금 보시면은 2023년도 1월부터 그리고 3월까지예요. 자, 일봉상에서 20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한번 제가 어떤 구간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23년도 1월부터였죠? 1월 시작이 여기였고 3월까지. 자,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었어요. 아까 월봉상에서 보셨던 그 구간이 이 구간이었어요.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월 한 달은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이 구간을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월봉에서 적산병이 나왔던 20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이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이 구간만 회수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큰 상승으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어마어마하게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사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했다가 이탈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월봉상에서 긴 시간 동안 이런 작업이 만들어진 애들은요, 한번 돌파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대로 죽지 않아요. 계속 이 구간에서 본전은 계속 나오게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하실 때는요, 그런 종목들만 고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은 숲을 봐야 된다. 그 숲이 어디냐? 월봉 차트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좀 더 최근 걸로 한번 봅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큰 산 하나 그려놓고서 긴 시간 동안 조정이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닥권에 다지고 나서 뭐가 나왔나요? 적산병 3개의 양봉이 나왔어요. 3개월 동안 이런 작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 둘, 3개 3개월 동안 또 눌림 작업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4개월 차에 이렇게 돌파가 있은 이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고점을 돌파할 때 이때 우리는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때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예요.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를 제가 차트상이 어딘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025년도 4월부터 6월까지가 이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구간이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 제가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월봉상에서 이제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지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크게 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 이제 세력이 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세력이 언제 쏘냐? 당장 쏠 수도 있고 이것처럼 눌렀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그건 세력 마음이니까요. 우리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하나 알고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 보시면요.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큰 산이 하나 그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닥에서 뭐가 나왔나요? 이 바닥에서 지금 보시듯이 적산병의 흐름이 나왔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쌍바닥 찍고 돌파를 하더라.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접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양봉에서부터 접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양봉이 몇 월 달이에요? 2025년도 10월 달.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일봉상으로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2025년도 10월 달이 언제예요? 이때요. 한 달 구간이 요게요, 여기.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부터 과감하게 잡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엄청나게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연결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너무 쉽죠? 차트 분석하는 게 이렇게 쉬웠어? 종목 발굴하는 게 이렇게 쉬웠어? 나는 지금까지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만 봤는데 정말 신박한 방법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차트 분석은요. 무조건 내가 아주 특별한 나만의 기술을 갖고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대한 개인 투자자들 많은 사람들이 차트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안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로또를 생각해 보자고요. 로또가 많은 사람들이 1, 2, 3, 4, 5, 6이라고 다 치면은 그게 로또 1등이 되나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찍은 번호는요. 안 돼요. 로또의 확률이 850만 분의 1인데 이 850만 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안 찍었을 것 같은 6개의 숫자의 조합에 그 구간을 찍었을 때 1등이 되고 2등이 되고 3등이 되는 겁니다. 그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진입하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요. 세력들은 그 자리를 털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이 차트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안 쓸 것 같은 그런 매매법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발굴을 하시면은 보다 더 승률이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하나솔루션 볼까요? 하나솔루션도 최근에 이 흐름만 보시면은 전형적인 세력 패턴이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큰 산 하나 만들고 눌림 주고 쌍고점 만들고 긴 조정. 그런데 이 바닥에서 뭐가 나왔나요? 양봉이 3개, 하나, 2개, 3개가 나왔어요. 적산병에 3개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적산병 3개가 나온 이 구간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돌파가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돌파됐을 때 최대한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은 일봉상에서 타점을 잡은 다음에 매수를 진입하시면 되고 그만큼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하나솔루션 어저께 지수가 급락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바로 반등이 나온 모습 보이시죠? 아직까지는 얘가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어저께 종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 자리가 딱 여기예요. 그쵸? 지금 어저께 딱 맞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쵸? 이런 자리 가까이에서 내가 매수를 하면은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상 안 가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이탈하더라도 빠르게 이 자리를 복구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본전치기 하고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애경산업 한번 보세요. 애경산업은 어떤가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상장이 된 이후에 큰 산 하나 그려놓고서 긴 조정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적산병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그쵸? 적산병 여기서 나왔죠. 그런데 이런 매매를 하실 때는요. 이런 바닥권에서 이렇게 적산병, 즉 여기에서 이렇게 적산병 3개가 나왔으면은 좀 더 명확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런 구간에서 나온 거
이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급으로 따지면은 약간 A-급 그 정도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적산병이 나왔을 때 종가상 이런 구간을 돌파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구간은 계속 돌파를 시도하려다가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이런 구간은 패스. 우리는 굳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찍고 나서 바닥권에서 뭐가 나왔어요? A급 상태에 적산병이 하나 출현했잖아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나왔어요. 연속으로. 그럼 얘는 4개월 동안 세력이 상승에 대한 작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집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아직까지는 돌파가 안 됐잖아요. 그쵸? 돌파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얘가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 구간 19,980원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짭짤한 매수 관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애경산업을 이미 돌파했을 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슬슬 이렇게 쌍바닥 찍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려오면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빠르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K20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적산병이 나오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계속 돌파를 시도하려다가 결국에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 달까지도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 시원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상 이런 구간에서 내가 잡아서 실패하더라도 금방 되돌림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구간이 바닥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오러스 테크놀로지. 자, 어떤가요? 이 종목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쵸? 지금 보시면은 얘는 여기에서 상장되자마자 긴 조정이 이어지고 여기서 큰 산 하나 나왔죠? 그리고서 깊은 조정, 바닥권 영역에서 뭐가 나왔나요? 여기에서 명확한 적산병에 출현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정고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번 올라타고 나서 계속 3개월 동안 이 구간을 뭐 하고 있어요? 지지받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시원하게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되냐? 내일이 됐지 내일 모레가 될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잡아봐도 되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이 얼마예요? 26,430원. 그쵸? 26,400원을 한번 볼까요? 26,400원이 어느 자리인지 한번 볼까요? 일봉상에서 26,400원. 그 자리가 바로 멀리서 볼게요. 이 적산병이 출현한 구간, 그리고 이 구간을 계속 작업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계속 비비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고점을 돌파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뒤도 안 달아보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Q캐피탈 한번 볼까요? 자, Q캐피탈도 보시면요. 멀리서 볼게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방 작업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339원짜리인데 제가 이런 종목을 왜 갖고 왔냐? 자, Q캐피탈 여러분들 재물을 보시면요. 상당히 괜찮아요. 흑자 기업이에요. 흑자 기업인데 최근에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동전주 전부 다 상폐시켜버린다. 7월달까지 지폐주 안 만들어 놓으면은 전부 다 상폐시켜버리겠다. 그런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전주들이 한 번 정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Q캐피탈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랑통닭 매각 작업을 했었고 예전에 두산건설 매각 작업을 성의에 마무리 지은 그런 기업이에요. 그 정도로 탄탄하고 꽤 괜찮게 운영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선 상폐당할 리가 없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재료는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이런 동전주들 상폐 위기 테마에 묶여서 아마 크게 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그래서 올라갔던 게 상상인증권, SK증권 이렇게 동전주들이 지폐주로 바뀌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쵸?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바닥권에서 보시면요. 적산병이 나왔던 데가 이때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다가 또 이때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서 이 적산병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우리 잡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돌파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린 이 구간에서 전혀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적산병이 나왔어요. 바닥권에서. 그러면 이 정고점을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그쵸? 돌파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눌림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 구간이 뭐 1,000원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지만 이런 구간이 우리한테는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꿀자리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신기계 한번 볼까요? 원전주죠. 예전에 원전주로 한번 크게 대장을 해먹었던 그런 종목이죠. 거의 1,000원권에 있던 종목이 이렇게 15,000원까지 한번 작업을 했던 상황이에요. 약간 에코프로랑 비슷한 맥락이네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산을 만들었고서 긴 조정으로 이렇게 이어진 모습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적산병이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고점을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돌파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적산병이 출현을 했다. 그럼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할 일만 남았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적산병 나온 이후에 이 정고점을 한 번 두들기고 두 번 두들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달은 이렇게 눌림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양봉 전환해서 이 구간을 돌파한다? 이번에는 무조건 돌파해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언제든지 5,220원 이런 구간 돌파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중요한 거 아직까지 돌파 안 했는데 내가 한번 저점 한번 잡아오겠다고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여기가 돌파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도 돼요. 확실하게 월봉상에서 종가상 이렇게 양봉이 꽂혔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냐? 연속적으로 양봉 땅땅땅 때리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노리셔야 돼요. 확인사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5,220원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러분들 계속 대기 상태로 보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도 2022년도에 상장을 한 이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큰 산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긴 조정,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어지는 흐름이 나왔고 뭐가 나왔어요? 명확하게 거의 A급이죠. 이거는 A급. 적산병의 세 개가 땅땅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저점과 고점이 생겼고 이 구간을 한 번 정도 이렇게 땅 튕기고 나서 조정받고 이번에 몸통이 돌파를 했다. 그쵸? 이번에 지금 현재 구간 어저께 지수가 급락 나온 이후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 모습. 이런 구간 지금 딱 매수 급소잖아요. 그쵸? 이런 구간이 얼마예요? 지금 61,700원. 61,700원을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일봉상에서 볼까요? 자, 보시면 이 정도 금액이에요. 그쵸? 여기에서 적산병 출현한 다음에 이 고점을 한 번 정도 돌파하려다가 시도하고 실패하고 물량 소화한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돌파한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1,2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계시면은 알아서 수익은 날 수밖에 없어요. 설사 안 올라간다? 그럼 이런 자리는 빠르게 되돌림이 와서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어요. 혹은 내려가면은 바닥에서 추매한 다음에 차익 실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숲을 보고 나서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현재 매수 대기에 있는 애들, 가온칩스 현재 바로 매수해도 되는 거였죠? 한신기계, 큐캐피탈, 오로스테크놀로지. 어저께 급락장이 기존 보유자들한테는 상당히 지옥 같은 날이었겠지만 지금 내가 뭘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저께 급락장이 현재 정말 뜻하지 않는 매수 기회가 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추적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유용하게 승승장구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앞으로도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